안녕하세요. 제가 20년 전 재테크에 미쳐 있었는데요. 그때 일주일에 두세 권의 책을 읽으며 재테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됐죠. 하지만 주식 경험이 없던 터라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진짜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말입니다. 근데 석 달 후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내내 폭락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금의 70% 넘게 폭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했었죠. 그 펀드는 7년 후에 35% 정도 손해를 보고 환매를 했고요.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리고 깨달았죠. 세상 일이 내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요즘 캐대언이 무척 뜨거운데요. 근데 뉴스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성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사인 소니픽처스조차 판권을 넷플릭스에 똥값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수년간 여러 곳의 제작사를 찾아다녔지만 다 퇴짜를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왜냐고요? 그게 성공할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TV 예능 프로에서 처음으로 데뷔곡을 선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대박이 났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LG의 휴대폰은 삼성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LG의 초콜릿폰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1500만 대를 판매했고 외국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출시하게 됩니다. 삼성과 LG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LG는 미국의 유명 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주고 애플의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조사를 의뢰했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스마트폰은 일시적 유행이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삼성은 많이 부족한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추격을 시도했죠. LG는 그보다 1년 늦게 스마트폰 출시를 합니다. 애플보다는 2년이나 늦은 건데요. 위에 예로 봤을 때 눈앞에 성공이 보여도 날고 기는 전문가들조차 그걸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식 전문가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일반인보다 더 안다고 해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맹신할 경우 2021년처럼 돌격 앞으로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선행매매 행위로 고발당한 유명한 주식 전문가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또한 워렌 버핏은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곳은 월스트리트밖에 없다고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돈 버는 거니까요. 이 바닥에서는 멋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려봐야 털릴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쉽게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아닌가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6, 7년간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다. 주식 투자 임무는 깡통이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 일단 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건가요? 확실한 건 주식 투자자들이 솔깃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속고 속이는 거대한 사기판인 주식시장에서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하면서 타인을 믿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왜 그렇게 사기가 넘쳐나는 걸까요? 이 바닥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종목 추천하는 걸 보셨나요? 이미 자신이 실컷 저가에 매수하고 난 뒤 나중에 추천을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다못해 매매를 한 당시에는 그 종목을 비밀에 붙일 정도입니다. 한참 지나서 밝히기는 하지만요. 진짜 돈이 되는 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은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캐들의 진폭이 크지 않고 점진적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똥파리들이 모르게 조용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조용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캔들의 진폭이 커지면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작업을 하기도 귀찮고 나눠 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캔들의 진폭이 큰 종목들은 조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애시당초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급등과 상한가 불기둥쇼 광고로 똥파리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덤탱이 왕창 씌운 다음에 설사로 마무리하고 튀려고 말입니다. 여하튼 정말 좋은 종목들은 조용히 몰래소리 소문 없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급등이나 상한가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캐들의 진폭이 크지 않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몰래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반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다다르면 급등과 상한가로 똥파리들을 유혹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몹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가속이 붙게 되죠. 이때 각종 호재성 뉴스와 공시 그리고 광고가 난무하게 됩니다.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은 나발을 불어대고요. 냄새 맡고 찾아온 똥파리들에게 똥값에 대량 매집했던 물량을 비싸게 떠넘기고 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그랬었죠. 절대 주식시장이 시끌벅적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고점이거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봅니다.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메커니즘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점에서 거품이 생기고 돈지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도 그러하듯이 주식 투자 또한 아이러니고 모순이라고 지겹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그리고 전 주식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수도 없이 밝혔었습니다. 그럼 뭐냐고요? 고졸학력의 백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런 개소리를 하는 미친놈도 있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